1980년대 매우 황량한 곳 람루어. 중국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군사행동을 갑자기 개시했다. 다수의 인민해방군이 중앙정부의 명령을 받아 최단 시간에 매우 중요한 인물, 즉 고생물학자 펑자무를 찾아야 했다. 반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막은 대규모로 4번의 포괄적인 수색을 거쳤습니다.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이것이 어떤 종류의 연구원이자 국가에 매우 중요한지 궁금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왜 그토록 중요한 고생물학자가 아무도 없는 이 황량한 사막에 왔을까요? 사실 이 사막은 정말 평범한 사막이 아니다. 2200년 전 이곳에 매우 번영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루란 왕국입니다. 이 나라는 세계 최초의 실크로드 위에 세워져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것은 가장 번영했던 역사의 흐름과 함께 신비하게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궁금해하게 만듭니다. 고대 루란 왕국의 소멸은 그 고생물학자의 소실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오늘은 중국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 중 하나인 물고기 자리옥 단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펑자무의 실종. 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2009년 6월 2일 아주 평범한 밤에 온라인에 기사가 올라왔고 그 이후로 오랫동안 묻힌 역사가 밝혀졌습니다. 반격. 좀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날 한 유유 네티즌이 꽤 유명한 중국 포럼에 글을 올렸다. 이 기사를 처음에 게시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중에 많은 국가들이 초자연적 사건을 연구하는 데 투자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이 분야와 관련된 연구부서를 설립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해당 글이 올라오자 누리꾼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루머에 대해 댓글을 달기 시작했고 이에 모두의 눈앞에 아주 매력적인 댓글이 등장했다. 닉네임 핸드스틸을 가진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에게 팽지아무라는 사람을 알도록 제안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초자연적 사건과 관련된 특별부서를 만든 이유. 펑자무라는 인물의 실종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이 문제의 진실을 알고 싶다면 스스로 사건을 연결하고 재구성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 가능한 일부 데이터에서 팽지아무의 실종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뜻밖에도 이 댓글 이후 누군가가 실제로 중요한 데이터를 만들어 과거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전설적인 인물.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신비로운 나라에서 왔습니다. 루란 왕국. 지난 세기의 전환기에 스웨덴의 탐험가 수벤 헤디는 황량한 로프누르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그는 많은 양의 나무 조각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스벤 헤디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좋은 교육 환경을 받았고 그 덕분에 이 조각품들이 모두 매우 훌륭한 수공예품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일종의 직감이 그 앞에 있는 조각품들이 매우 이색적이라고 말했다. 이듬해 헤디는 발굴을 위해 더욱 전문적인 조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천 년 동안 사막에 묻혀있던 고대 도시가 다시 한번 모두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르면 이 고대 도시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루란 왕국입니다. 그러나 고대 도시는 황량한 사막에 위치했기 때문에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고고학적 과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문 고고학의 붕괴는 오랫동안 무덤을 훔친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보물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그룹을 조직합니다. 누구나 보물을 발견하고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결국 세계 각국의 골동품을 훔치는 것과 같은 일이 존재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1957년에서 1962년 사이에 인근 주민들이 발견한 사실입니다. 보물을 팔러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보통 며칠 만에 극도로 광란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발에 피로 범벅이 되어도 피가 흐르게 놔두고 계속 달렸다. 그 과정에서 마을에는 그들을 막으려는 몇몇 건장한 청년들이 있었지만 이 미친 사람들은 매우 강했다. 결국 촌장은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지쳐서 갑자기 죽을 때까지 계속 달렸습니다. 1960년이라는 기간으로 인해 중국은 역사상 3년 동안의 대기근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곳에 임시로 묻혔다. 중국이 특별한 사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가 되어서였습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전문 연구기관이 설립되었습니다. 펑지아무. 팽지아무는 고생물학을 전문으로 하는 유명한 중국 생화학자입니다.
그에 갑자기 중앙정부로부터 즉시 베이징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도착하자마자 팽지아무는 비밀 지하 실험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비극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사진 몇 장과 시신을 보았습니다. 지도자는 팽지아무에게 말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죽기 전에 아주 특별한 것을 먹은 것으로 믿어집니다. 지도자들은 팽지아무가 결국 그것이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인 후 팽지아무는 지도자에게 말했습니다. 죽은 자의 위장에는 아주 특별한 식물이 있습니다. 이 식물은 아시아의 고비 사막에서만 자라는 매우 희귀한 식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외딴 사막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은 종종 이 식물로 굶주림과 싸웁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리더가 제공한 식물에는 팽지아무조차도 전에 본 적이 없는 박테리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팽지아무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박테리아를 먹으면 이성을 잃고 지칠 때까지 식사를 중단합니다. 팽지아무의 보고를 듣고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리더는 즉시 탁자 위에 빨간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평범한 전화기는 아니었고 국가의 안전과 관련된 일이 생겼을 때만 사용되었다. 일단 이 전화가 걸려오면 아무런 장애 없이 최고 지도부와 연결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악마의 호수. 1980년 5월 팽지아무가 이끄는 조사팀은 람노어 근처의 군사기지에 도착했습니다. 그 중에는 고생물학자인 팽지아무 외에도 지질학자, 수문학자, 동물학자, 화학자 등이 있습니다. 비교적 강력한 연구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뜻밖에도 1980년 6월 5일 이 팀은 역사상 최초로 메마른 로프누르 호수를 건넜습니다. 신학계기 아무도 감히 악마의 호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조사팀이 기적을 완성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팽지아무는 그 자리에서 캠프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밤에 생각한 끝에 팽지아무는 결국 박테리아는 무덤을 훔치고 보물을 파기 위해 이곳에 오는 사람들에게만 감염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팀은 러란 왕국의 실크로드를 돌아다니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봐야 한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팀은 빠르게 출발했습니다. 이틀 후 갑자기 모래 폭풍을 만나 연구팀은 순간적으로 방향 감각을 상실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유일한 방법은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 모래 폭풍은 빠르게 왔다가 사라졌습니다. 모래 폭풍이 그치자 모두를 경악하게 만드는 놀라운 장면이 등장했다. 고대 문명. 연구팀 앞으로 걸어가던 사람이 갑자기 소리쳤다. 그는 뭔가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매우 큰 구조물을 보았습니다. 건물은 매우 낡아 보이지만 그곳의 과학자들은 이곳이 고대 루란 왕국의 폐허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특수한 종류의 다이아몬드를 사용한 외관 때문이다. 이때 연구팀 전체가 깜짝 놀라 조난 정보를 보냈다. 그것은 말했다. 콜론 오후 8시에 오늘 우리는 서쪽으로 10마일 떨어진 쿠르크독에 도착했다. 현재 물 부족, 휘발유 부족이 심각합니다. 긴급 구호를 요청하십시오. 극도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팽지아무는 전보에서 존재하지 않는 곳인 커러크도크를 사용하여 중앙정부의 이러한 거대한 발견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전보를 보낸 후 팽지아무는 팀을 다시 그 거대한 구조물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의 통로를 발견했습니다. 이 길은 길고 좁다. 꿈틀거리며 통과해야 하는 구간도 있다. 이윽고 연구팀은 작은 방에 도착했다. 이곳은 이 구조의 통제실과 같다. 내부에는 많은 장치, 제어판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팽지아무의 주의를 끈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계 세트의 중앙에 배치됩니다. 모두가 이 장치의 효과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결국 실험을 하기 전에 구호팀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캠프장으로 돌아온 팽지아무는 깨어 있었고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모두가 잠든 사이 팽지아무는 홀로 건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자신이 우물을 찾아 동쪽으로 갔다는 내용의 쪽지를 남겼다. 그것은 모두가 건물을 주기로 동의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팽지아무가 신비한 건물에 들어간 후 우연히 이상한 장치를 만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강렬한 빛의 성광 이후 펑자무의 거울 속에 인물이 등장했다. 거울 속의 사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마주하고 팽지아무는 아무리 이성적이라고 해도 마음속의 두려움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리고는 공포에 질려 현장에서 도망쳤다. 다음날 중앙정부는 펑자무가 실종된 것을 발견하자 즉시 최전방군을 파견해 그의 흔적을 찾도록 했다.
당시 펑자무의 상황은 매우 특별했기 때문이다. 지도부는 논의를 통해 펑자무가 아직 실종 상태임을 외부에 계속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지상의 수색 임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는 이롬누르에게 너무 많은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대가 가능한 한 빨리 이 사막의 모든 미스터리를 식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장치와 팽지하무는 모두 베이징의 지하연구소로 비밀리에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연구원은 물고기를 실험 대상으로 사용하여 신비한 장치를 계속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장치가 활성화되면 바로 옆에 있는 존재의 다른 버전을 즉시 반영하고 복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치의 이름은 물고기 자리옥 파이시즈 제이드이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복사되는 생명이 원래 생명의 거울 몸이라는 것입니다. 원본의 두더지가 왼쪽에 있었다면 복사된 생명의 두더지는 오른쪽에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제된 생명과 원래의 생명이 특별한 관계를 맺는 이유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쪽이 죽으면 다른 쪽도 7시간 후에 죽는다. 람노어는 정말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지도부는 이상한 장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옮기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은 핵폭탄 실험을 가장해 제거한다. 그리고 오직 전설로만 사람들에게 남겨졌습니다. 물고기 자리 제이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점점 더 신비로운 것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나요? 당신이 이것을 좋아한다면 당신의 친구들과 그것을 공유하여 그들이 신비를 알 수 있도록 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